안녕하세요. 자, 10장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독자분 중 한 분께서 분리 컴파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분리 컴파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OP 프로젝트 진행하시려면은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C++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10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OP 프로젝트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주얼 C++ 사용 방법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A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면은 선언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의 파일에다가 묶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클래스의 선언은 헤더 파일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cpp 파일에다가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 코드에서 클래스의 선언은 a.h라는 헤더 파일에다 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정의 부분은 a.cpp 파일에다가 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코드는 main.cpp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컴파일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아시니까는요. 이걸 모르면 C를 공부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예제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해보고 그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요. 파일, 그 다음에 new. 우리가 테스트 언더바 cpp에다가 라는 프로젝트에다가 추가시켜주는 거죠. add 시켜주는 거죠. 자, 헤더 파일을 갖다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h라고 쓰셔도 되지만 그냥 a라고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h가 붙죠. 자, 여기다가 자, 선언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A 클래스의 선언 부분이 a.h에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는 a.cp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 new.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만 쳐주면 자동적으로 a.cpp 확장자가 cpp로 붙죠.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내가 C 언어를 공부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c 확장자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정의 부분을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져다 놓을 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A 클래스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경우에 a.h를 갖다가 include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a.cpp에다가 자, a.h를 include 하라라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지금은 주석 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컴파일 타임에 생기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걸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부분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하고 왜 에러가 뜨는지 한번 간단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파일 new 해서 main.cpp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main.cpp를 만든 다음에 자, 그리고 이 메인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컴파일을 하고 우리가 에러를 같이 만든 다음에 그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헤더의 포함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컴파일을 해보면은 에러가 무수히 많이 뜨죠.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A가 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은 클래스나 뭐 아니면은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이 A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A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a.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줘야 됩니다. 자, include 시켜주면 전처리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a.h에 있는 코드가 그냥 그대로 a.cpp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클래스 이름임을 얘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C 언어 공부하실 때 경험해 보셨으면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럼 일단 또다시 컴파일을 해볼까요? 자, 좀 에러가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에러가 발생이 됐냐면 자, A는 선언되어지지 않은
그 식별자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A가 뭔지 얘도 역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A.H 하나 컴파일하고 A.cpp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A.cpp 컴파일한 정보를 가지고 main.cpp를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main.cpp를 컴파일하기 때문에 A.H가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이 A 클래스에 우리가 정체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더의 선언을 여기에다가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컴파일 링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자, A 클래스의 객체 생성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복습을 해볼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단 전처리기에 의해서 자, 샵 인크루드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그 문법적인 오류 검사, 그 다음에 식별자 검사들만 하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단순히 그냥 기계어로 번역만 해두죠. 링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링커는 얘네들의 그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게요. 이렇게 파일을 나눠서 컴파일을 해서 링크 과정까지 끝냈을 때 링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요, 파일을 나누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해서 링커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서 얻게 되는 결과물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파일을 나누는 거는 오로지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습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요, 뭐 한 1000라인 정도 넘어가 버린다. 근데 파일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다. 자, 이거 아주 참 난감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도 못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1000라인 이상 돼버리면은 파일 하나에 있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갖다가 잘 분류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거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하시면서 문제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도 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예제를 작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독자분께서 만족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9장 강의가 끝나면 큰 산은 다 넘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큰 산은 다 넘은 겁니다. 그런데 10장의 내용은요, 즉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속이라는 큰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조체 변수 가지고 구조체 변수, 구조체라는 것은 C에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죠. int, 기본 자료형입니다. 자, C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과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 만들었어요. 자, C에서요. 자, 그러면 A의 구조체 변수 A를 선언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선언하면 컴파일 때문에 에러 발생합니다. int는 int A라고 선언하면 컴파일 때문에 에러 발생 안 하죠. 반드시 이 앞에다가 struct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즉,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용자 정의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은 차이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래스 설명하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 int는 사칙 연산 가능합니다. 대변산 가능하죠.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사용자 정의 자료형, 구조체는 대변산은 가능합니다. 덧셈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에서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이 엄연히 구분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비잔스 스트럽이 C++를 창시한 비잔스 스트럽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C++의 기본 철학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나 기본 자료형이나 동일시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C++의 기본 철학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비잔스 스트럽은 클래스, 이제 구조체가 이제 C++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져서 구조체도 클래스가 되죠. 클래스의 변수를 가지고요, 대변산도 하기를 원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클래스를 가지고도 나는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비전 스토스트럽의 기본 그 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됩니까? 물론 안 되죠. 안 됩니다. 대입연산은 돼요. 근데 대입연산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10장에서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냥 대입이 되니까 당연히 되는 거겠지. 그냥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또 나름대로 큰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자료용처럼의 어떤 사칙 연산, 기본 자료용처럼 그 사용자 정의 자료용 변수 혹은 데이터들도 기본 자료용처럼 연산을 허용하겠다. 라고 해서 등장한 문법적 요소가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 오버로딩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C++를 강의를 하면서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요, 객체지향 전문가들이 C++를 갖다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너무나도 확장되어져 있다. 즉, 문법이 조금은 오용되어져 있고 남용되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으로 C++를 갖다가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법적 요소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렌드고요. 나머지 하나가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죠. 어떤 아키텍트들이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내가 연산자 오버로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공부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합니다. 프렌드라는 키워드 잘 모르면 연산자 오버로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문법적 요소, C++의 문법적 요소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C++뿐만이 아니고요. C나 Java 혹은 C#과 같은 다른 랭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쓰되 내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요. 자, 기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연산자 오버로딩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연산자를 다 오버로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연산자 오버로딩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도입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